자, 이제 1주차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. 사실은 우리 중개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 중 하나고 가장 중요한데 가장 많이 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. 바로 부동산 우리 창업계획서 작성인데,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서입니다. 사업계획서. 근데 대다수 분들이 이 사업계획서 작성 안 하고 사무실 창업을 합니다. 말도 안 되겠죠. 이것도 없이 한다는 자체는 거의 100점 100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아마 대다수 분들이 아마도 개공이시면 업력 5년 미만인 분이 대다수일 텐데, 특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내 사무실 위치에서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, 그리고 왜 고객들이 여러분들한테 안 찾아오고 왜 옆 사무실 가서 계약서 쓸까, 왜 내 사무실 와가지고 실컷 설명 듣고 나서 계약서를 왜 딴 데 갔을까,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안내해드린 이 기본적인 6가지 필수 항목이 있거든요. 이 항목만큼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보시고, 아직 예비 창업자 입장이라 하시면 잘 된 거죠. 시작 자체부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사업 계획서를 할 때 아마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은 내가 오픈하고자 하는 사무실 근처에 부동산들을 탐색하고 알아보다 보면 한 달 이상 시간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베이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창업하시는 분들 70% 이상이 사업 계획서 없이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27%가 이제 하긴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여기 있다시피 불과 3%만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서면으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3% 속하는 사람들이 부의 98%가 이분들이 부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리서치가 있습니다. 이건 상당히 검증된 리서치이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분들도, 우리 중개사무실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작은 투자금이죠. 정말 작게 아까 말씀드린 시상권에 한다고 하면 진짜 돈 1,000만 원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중개업입니다. 하지만 또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기본 바닥 권리금, 우리 권리금만 1억 5천 2억씩 있는 자리도 많죠.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도 진짜 작게 하려면 1,000만 원에서 많으면 3억대까지 들어가는 다양한 편차가 있거든요. 이런 편차를 우리가 막연히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 사정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정했으면 그 지역에서 품목들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보면 될 것 같고, 여기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사업 계획서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가 저는 그거 같더라고요. 모든 사업 계획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? 하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죠. 항상 변수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? 변수가 있고, 나는 내 사업 계획대로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외부적으로 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거래가 절벽이 된다든가, 아니면 세금 부분, 종부세, 재산세, 취득세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거래가 안 되고 서로 매도 매수 감망하는 추세로 인해서 안 되는 외부적인 부분들이 있죠. 이런 부분까지 예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에는 항상 차선책이 있어야 돼요. 차선책. 내 사업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혹여나 안 됐을 때 차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계획서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사업계획서를 조목조목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아마도 보일 겁니다. 그게 보이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계획서라 보면 될 것 같고, 지금 우리 부동산 창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에는 요 지금 5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첫 번째가 내 주변에 경쟁 부동산이 어떤지를 알아야겠죠. 두 번째가 내가 사무실 창업하게 되면 내 사무실에 주로 오는 고객층이 어떤 층일까? 이 고객들은 나한테 내 사무실 와서 어떤 니즈를 요구할까? 그리고 내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차별화 전략, 경쟁 우위 전략,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타 부동산에 비해서 어떤 게 있을까? 직원 세팅은 혼자 할 것인지, 아니면 2명 들 건지, 아니면 대형화해서 10인 이상 법인으로 갈 것인지. 마지막으로 매출 목표에 있어야겠죠. 매출 목표는 내가 한 달에 중개보수 얼마, 아까 MGM 얼마, 많죠. 이런 식으로 매출 목표는 내가 1개월 차, 3개월 차, 6개월 차 더 나가서 3년 뒤, 5년 나의 목표가 있어야겠죠.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이 5가지 부분이고, 이 5가지 부분에다가 중개사님 하다 보면 또 추가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가장 기본 5가지를 베이스로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시라. 하나씩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, 나의 경쟁 부동산은 빨간색 부분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내 부동산 주변에 나처럼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중개 사무실이 몇 개 있는지 아셔야겠죠. 그것도 모르고 창업한다는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근데 대다수가 그럽니다. 진짜 말도 안 되게 창업을 하고 있어요. 답답해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내 사무실 주변에서만 내 주변의 상가를 중개하겠습니까? 아니죠.
요즘 다 온라인으로 확대되다 보면 거리 제한이 없잖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 주변 사무실은 당연히 하겠지만 옆 동네에서도 우리 사무실을 우리 동네의 물건을 취급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 주변 상가를 전모로 하는 개수 체크할 때는 내 동네 부동산 플러스 옆쪽에서 들어오는 부동산까지 합쳐서 30개 정도 되네? 한 50개 되네? 근데 50개 내에서 내가 한 2, 3위권 안에 들어야지 내가 먹고 살겠네? 이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.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검색어 시리얼 치면 시리얼에서 중개사무 찾기가 나옵니다. 거기서 내가 원하는 만약 서울시 강남구 무슨동 하면 쭉 부동산 나와요. 그래서 시리얼에서 내 주변 부동산이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부동산 주변에 개수 파악했죠. 했으면 이 중개사무소 우리 소장님, 대표님들의 업력을 좀 아셔야 돼요. 업력이 대부분 10년, 15년 막 되신 분들이 많으면 거기에 우리 초보 중개사분들이 들어가서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럴 땐 차라리 좀 옆 동네를 피해 가세요. 그게 상책입니다. 무모하게 덤빌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대다수 분들이 만약 오래된 분만 남아있다 치면 그분들은 이미 그 동네에 건물주분들, 모든 임차인, 장사하신 분들 다 연락처가 다 있고 서로 소통하고 계약서 써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상태에서 새로운 우리 중개사가 들어가서 땅에 헤딩한다? 그건 쉽지 않아요. 근데 만약에 업력을 봤는데 대부분들이 뭐 5년차 미만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? 그러면 들어가서 하셔도 1년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무실 근처에 상가 전문 부동산 몇 개인지를 파악하시고 그분의 업력을 파악하셔서 대응하셔라 라는 부분이고, 그리고 지금 상가 전문하시는 타 부동산의 한 달 매출이 대충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. 염탐을 해도 되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뭐합니다. 어쨌든 매출 얼마나 파악하셔야 되고, 또 하나는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시리얼 들어가서 중개사무소 찾기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땡땡땡 부동산이다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대표 해가지고 총 5명, 6명 쭉 이름이 다 나와요. 그래서 그 사무실이 만약에 로컬 부동산인데 기본적으로 직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. 그러면 그 사무실은 일단 매출이 좀 나오는 사무실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돼요.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리 부동산의 직원이 두 종류죠. 라이센스 가지고 들어와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라이센스 없이 중개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나눠지는데, 어쨌든 소공이든 중개보조이든 간에 본인들의 수입이 안 되면 퇴사를 합니다. 왜? 부동산 직원들은 다른 우리 회사처럼 기본급이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실적으로 5대5, 6대4, 7대3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입이 안 되면 퇴사를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겠죠. 근데 꾸준하게 5인 이상이 유지가 된다. 그러면 그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그래도 본인들 수입이 된다는 조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기본 매출이 나오는 부동산이구나 생각을 하시고, 뒤에도 약간 언급되겠지만 우리 중개사님들이 이 부동산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뭐 홈페이지 운영하는 카페라든가 뭐 블로그, 유튜브 이 부동산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면밀하게 찾아보세요. 이 부동산이 어떻게 영업하는지를. 그래서 이 부동산이 잘한다고 생각이 들면 이 부동산을 최대한 일단 빨리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. 왜? 일단은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홍보 채널이 먹힌다는 개념이겠죠. 왜? 다양한 홍보 채널이 있지만 각 지역 로컬마다 특색이 틀려요. 어떤 지역은 유튜브가 먹히는 데, 어떤 지역은 블로그가 먹히는 데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. 어떤 데는 막말로 현수 막 그냥 붙여놓은 거 있는데 써놓은 거 보고 먹히는 지역이 있고, 지역마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5인 이상의 탄탄하게 좀 오래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먼저 면밀히 관찰하시고 그걸 먼저 따라가시는 게 가장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